대한민국 여성이 우스워? 뭐하는 짓거리야? 차갑고도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버스안 공기가 얼어붙었죠. 오후 2시 용산 미군기지를 지나는 147번 버스 안 술 냄새가 진동했고 뒷좌석에선 3명의 미군 남성이 큰 소리로 떠들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야, 예쁘네. 우리랑 놀자. 그들은 20대 여승객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리 가주세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성들은 비웃기만 했죠. 버스 기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승객 10여 명은 모두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어요.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여성의 애원에도 미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맨 뒷좌석 창가에서 천천히 일어선 여자가 있었어요. 30대 중반 여성이었죠. 한 번만 더 그 여성한테 손대면 각오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미군 남성 하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헤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녀는 대답 대신 미군 남성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들 같은 인간들 때문에 그쪽 나라 사람들 모두가 욕먹는 겁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뭐? 미국 아니면 한국은 진작에 사라질 나라였어. 덩치 큰 남성이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고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검은색 캐주얼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지만 그 밑에 숨겨진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눈빛이었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덩치 큰 미군 남성 잭슨이 비웃으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술 냄새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키 190cm가 넘는 거구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한국 여자가 감히 우리한테 뭐라고 해? 그의 동료 2명도 킬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따랐고 3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한 여성을 둘러싼 광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적이었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지만 10명이 넘는 사람들 중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박성호 기사님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급히 차를 길 한쪽에 세웠고 그의 손은 핸들을 붙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군 남성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예비역 출신이었던 박성호 기사님은 훈련 중 다리를 다쳐 전역한 이후로 몸을 쓰는 일을 피해왔고 지금도 왼쪽 무릎이 욱신거렸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우리가 왜? 잭슨이 기사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고 그의 오만한 태도에 버스 안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김윤아 선생님은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몸을 떨고 있었어요. 27살 초임 교사였던 그녀는 내일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터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윤아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그녀가 한 걸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버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여성한테서 떨어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고 마치 명령하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니면? 잭슨이 비웃으며 그녀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고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겼습니다. 아니면 뭐 어쩔 건데, 응? 그녀는 대답 대신 잭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눈빛은 차갑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수백 번의 전투를 치러본 사람처럼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잭슨은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동료들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죠. 마지막 경고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고 버스 안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물러서세요. 크크, 이 여자 진짜 웃기네. 잭슨이 동료들을 돌아보며 크게 웃었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한국 여자 따위가. 순간 버스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눈을 질끈 감았고 박성호 기사님도 백미러를 붙잡으며 온몸에 긴장이 흘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창밖에서 비치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흉터는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흉터를 알아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UDT 707 특임대 훈련 중 생긴 흔적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최정예 여군 특수부대의 증표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버스 안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잭슨은 다시 한번 그녀를 밀치려 손을 뻗었고 그의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버스 안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잭슨의 팔목을 정확하게 잡아챘고 그 순간 버스 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 잭슨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190cm가 넘는 거구가 한 여성의 손에 제압당하는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뭐야 이 여자. 옆에 서 있던 동료가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몸을 돌려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남자도 바닥에 쓰러졌고 버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성호 기사님은 백미러 너머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고 그의 입이 떡 벌어져 있었어요. 예비역 출신이었지만 이런 움직임은 처음 봤거든요. 세 번째 미군 남성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헤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갔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낮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무릎 꿇고 저 여성분께 사과하세요. 잭슨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녀를 올려다봤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를 내려다봤고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고 버스 앞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했어요. 중요한 건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는 거죠. 잭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동료들도 바닥에 엎드린 채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김유나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저기요. 유나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나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고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온기가 느껴졌어요. 네, 내 덕분이에요. 유나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 선생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 작은 손길에 유나 선생님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버스 안 승객들은 여전히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기요.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같은 사람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고 버스 안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마치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성호 기사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나섰어야 하는데 오래된 부상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기사님을 바라봤고 그녀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사님께서 차를 세워주신 덕분에 제가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잭슨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그냥 보내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고 동료들도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죠. 그녀의 말에 잭슨과 그의 동료들은 떨리는 몸으로 천천히 일어났고 버스 항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여성분께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녀가 김유나 선생님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고 잭슨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잭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게 사과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고 버스 안 온도가 다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 꿇고 똑바로 눈 보고 사과하라고 했죠. 잭슨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그의 동료들도 따라서 바닥에 무릎을 댔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 3명이 한 여성 앞에 무릎 꿇은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잭슨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김유나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유나 선생님이 작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잭슨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은 나라를 지키라고 입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버스 앞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옷을 입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건 당신들 나라 전체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잭슨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먹을 쥐었고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역력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맹세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돌렸고 승객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모두 안심하셔도 돼요. 그녀의 말에 버스 안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성호 기사님은 운전석으로 돌아가며 그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손님, 혹시 어디까지 가시나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종점까지 가요. 버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잭슨과 동료들은 다음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렸습니다. 그들이 내리기 전 그녀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지만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버스 문이 닫히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그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던데요. 그러게요. 저렇게 침착한 사람은 처음 봐요. 승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유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나 선생님을 바라봤고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유나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그냥 무서워서 얼어붙어 있기만 했죠. 그녀는 유나 선생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해요. 그런 상황에서 침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셨잖아요. 유나 선생님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서 그래요. 그런 상황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고 유나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버스는 계속해서 달렸고 그녀의 손목에 남은 희미한 흉터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흉터를 본 박성호 기사님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뭔가 짐작이 가는 듯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춰 섰고 문이 열리자 2명의 미군원병이 급히 올라탔습니다. 누가 우리 병사들을 폭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선임 헌병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버스 안을 둘러봤고 그의 음성에는 위압감이 가득했어요. 승객들은 순간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봤고 버스 안 분위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폭행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성호 기사님이 황급히 일어서며 반박했지만 헌병은 그를 무시한 채 승객들을 훑어봤어요. 우리 병사 3명이 한국인 여성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후임 헌병이 태블릿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고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기고 있었어요. 증거 영상도 확보했고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명확합니다. 그 말에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김유나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유나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헌병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선임 헌병이 비웃듯 말했고 그는 버스 안 CCTV를 가리켰습니다. 저 카메라에 다 찍혔을 텐데 누가 먼저 물리적 접촉을 했는지 말이죠. 그 순간 그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헌병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버스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제가 그 3명을 제압했습니다. 선임 헌병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고 그의 표정에는 불신이 가득했어요. 당신이요? 여자 혼자서 우리 병사 3명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고 헌병은 팔짱을 끼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어요. 알고 있나요?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단단해졌고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저 여성분을 괴롭혔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고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봤어요. 술 취해서 난동 부린 건 그쪽이었다고요. 승객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헌병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어요. 증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일단 당신부터 우리와 함께 가시죠. 선임 헌병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어디도 안 가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헌병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버스 안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박성호 기사님은 주먹을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분은 피해자를 구한 거예요. 기사님 괜찮아요. 그녀가 기사님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고 다시 헌병을 바라봤습니다. CCTV 영상 확인하세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명확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요. 후임 헌병이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고 그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지금 증언 요청할까요? 그 순간 버스 밖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했고
정장 차림의 남성이 급히 내렸습니다. 잠깐, 거기 멈추세요. 남성이 버스 안으로 뛰어 올라오며 외쳤고 그의 손에는 신분증이 들려 있었어요. 국방부 법무실 강민준 변호사입니다. 강민준 변호사가 헌병들에게 신분증을 내밀었고 헌병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명확한 케이스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헌병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를 의아하게 바라봤고 강 변호사는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투에는 묘한 존중이 담겨 있었고 마치 그녀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선임 헌병은 강민준 변호사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표정이 굳어졌고 잠시 망설이다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왜 이 사건에 개입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후임 헌병도 긴장한 표정으로 강 변호사를 주시했어요. 이 사건은 한미 관계에 민감한 사안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귀하들이 받은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증언이 다수 있습니다.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 변호사의 말에 힘을 실어줬고 헌병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물리력을 행사한 건 사실 아닙니까? 선임 헌병이 그녀를 가리키며 따졌지만 강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당방위는 형법 21조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강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법조문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고 헌병들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버스의 CCTV 영상은 이미 관할 경찰서에 전송되었습니다. 그 말에 박성호 기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강 변호사를 바라봤고 강 변호사는 작게 윙크를 해보였어요. 선임 헌병은 잠시 동료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헌병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고 김유나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강 변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강 변호사는 그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 변호사를 바라봤고 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든 그녀는 잠시 살펴보더니 주머니에 넣었고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죠? 정의로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이 억울하게 입건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투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녀가 짧게 인사하자 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강 변호사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봤고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버스 문이 닫히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김유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무술 같은 거 배우셨어요? 유나 선생님의 질문에 승객들의 귀가 쫑긋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그녀가 짧게 대답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오늘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나 선생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배우는 것도 좋지만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유나 선생님의 말에 그녀는 잠시 침묵했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땐 용기를 내야죠. 당신도 오늘 용기를 냈잖아요. 그녀의 말에 유나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감사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박성호 기사님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저런 침착함과 실력은 보통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데 분명 특별한 배경이 있을 거야.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승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분을 보니 이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세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승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흉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무언가가 어른거리고 있었고 그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춰섰고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올라탔습니다. 야, 너 어제 그 영화 봤어? 여자 액션 배우 진짜 멋있더라. 한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신나게 말했고 다른 학생들도 끼어들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액션은 역시 남자가 해야 멋있지. 여자가 무슨 액션을 해. 다른 남학생이 비웃듯 말했고 그 순간 버스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유나 선생님이 눈살을 찌푸렸고 몇몇 승객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어. 여학생 하나가 따져 물었지만 남학생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애인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다르지. 여자가 남자를 이긴다고? 말이 안 되지. 그 말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박성호 기사님은 백미러로 학생들을 흘끗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대화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저씨, 그럼 여자가 남자 이기는 거 본 적 있어요? 한 남학생이 옆에 앉은 60대 남성에게 장난스럽게 물었고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전에 봤지.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노인의 대답에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설마 저기 앉아 계신 누나 얘기 아니죠? 소문 들었는데 진짜예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고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짜래. 내 친구가 영상 봤는데 완전 실화래. 한 여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고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봐봐. SNS에 벌써 올라왔어. 대박이지? 학생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모여들었고 영상 속에는 그녀가 미군 남성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헐, 진짜 멋있다. 완전 영화 같은데? 그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여학생들이 감탄하며 수군거렸고 남학생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유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학생들, 너무 시끄러우면 다른 승객분들 불편해요. 아, 죄송해요, 선생님.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그녀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학생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렸어요. 저기, 누나 정말 멋있어요.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고 학생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인은 무슨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반 여학생들 다 누나 보고 감동했어요. 여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대단하죠. 저희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한 남학생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호 기사님이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고 버스 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학생들, 이분께 너무 불편드리면 안 돼요. 유나 선생님이 학생들을 말렸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학생들이 좋아해 주니 감사하죠. 그녀의 말에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어떻게 하면 누나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해지는 건 근육이나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그녀의 말에 집중했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용기 말이죠. 하지만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한 여학생이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무섭죠. 저도 무서웠어요. 진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하셨어요?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게 책임이라고요. 그녀의 말에 학생들이 숙연해졌고 버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뒷좌석에 60대 남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저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학생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한 남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그 학생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고 학생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희는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 학생들이 환하게 웃었고 버스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은 씨 맞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고 학생들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방부 조사관 이정훈입니다. 오늘 버스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 남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오후 5시에 용산 국방부 별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자 김유나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정류장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내렸고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누나, 정말 멋있어요. 꼭 다시 만나요. 그녀는 손을 흔들어 답했지만 학생들이 내린 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이제 남은 승객은 몇 명뿐이었어요. 박성호 기사님이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혹시 큰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죠? 괜찮아요, 기사님.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기사님은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뒷좌석에 60대 남성이 조용히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군에 계셨나요? 그 질문에 버스 안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손목에 있는 그 흉터 때문이에요. 제가 군 의무병 출신이라 알아봤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건 일반 훈련에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박성호 기사님과 김유나 선생님의 눈이 커졌고 두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역시 그랬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뛰어나신데. 유나 선생님의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작전에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때문에 동료가 다쳤거든요. 버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성호 기사님이 핸들을 꽉 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말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기사님은 백미러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훈련 중에 동료를 제대로 못 도와줘서 다치게 했거든요. 그 후로 전 전역했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녀는 기사님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손님, 오늘 당신이 한 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기사님이 계속해서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우릴 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요. 그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김유나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60대 노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걸 증명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흉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달렸고 햇빛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오후 5시 잊지 마세요. 그녀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김유나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고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어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용산 국방부 별관을 향해 걸어갔고 오후 햇살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별관 입구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고 그녀가 다가가자 경비병이 경례를 올렸어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건넸고 경비병은 확인 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3층 조사실로 가시면 됩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어요. 3층에 도착하자 정장 차림의 남성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은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조사관입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들어오시죠. 조사실 안은 간소했고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이정훈 조사관이 그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그녀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버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사관이 태블릿을 켜며 말했고 화면에는 버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당신의 제압 기술이 상당히 전문적이던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군에서 배웠어요. 군이라면 어느 부대죠? 조사관의 질문에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오늘 사건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많습니다. 한지은 씨. 조사관이 태블릿을 그녀 쪽으로 돌렸고
화면에는 그녀의 군 복무 기록이 떠 있었어요. 당신은 UDT 707 특임대 출신, 계급은 중령이었죠.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과거 일이에요. 전 이미 전역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역한 이유가 문제입니다. 조사관이 다른 파일을 열었고 화면에는 작전 보고서가 표시되었어요. 2년 전 해외 인질 구출 작전, 작전명 블루 피닉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작전에서 당신의 판단으로 팀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당신은 그 책임을 지고 전역했죠. 그래서 뭐가 궁금하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고 조사관은 그녀를 주시하며 말을 이었어요. 그 작전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았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든요.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조사관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시 작전 지휘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조사관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고 그녀는 그것을 집중해서 읽었어요. 당신이 받은 인질 위치 정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녀는 의자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고 2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보여준 행동이 결정적이었어요. 조사관이 버스 영상을 다시 재생했고 그녀가 미군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당신의 판단력과 제압 기술은 여전히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수를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제 동료는요? 다친 팀원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회복해서 다른 부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조사관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지은 중령, 부대로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미 민간인이에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한 일을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조사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고 그는 명함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조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을 나왔고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박성호 기사님의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기사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기사님. 그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걸어가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고 석양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2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손목에 흉터를 쓰다듬으며 그날을 떠올렸고 2년 전 그 작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해외 인질 구출 작전, 작전명 블루 피닉스. 중령님, 인질은 건물 3층 좌측에 있습니다. 경비는 2명입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린 지휘부의 목소리를 믿고 건물에 진입했지만 3층에는 인질 대신 무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정이다. 모두 후퇴. 그녀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고 총격전 속에서 팀원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를 업고 탈출했지만 작전 후 모든 책임은 그녀에게 돌아왔고 스스로 전역을 선택했어요. 한지은 중령,
오래간만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30대 초반 남성이 목발을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석 씨?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고 그 남성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저 살아있습니다. 중령님. 이민석 상사, 2년 전 그 작전에서 부상당한 바로 그 팀원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이 조사관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네, 중령님이 힘들어하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민석 씨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고 그녀도 천천히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석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중령님, 제가 왜 살아있는지 아세요? 뭐? 중령님이 저를 업고 500m를 달렸기 때문이에요.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멈추지 않으셨죠. 민석 씨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가득했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5분만 늦었어도 제가 죽었을 거라고요.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민석 씨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중령님은 저를 살렸어요. 그런데 왜 자책하세요? 하지만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당신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건 중령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민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사진 속에는 작전 팀원들이 함께 웃고 있었고 그녀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팀은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아요. 민석 씨의 말에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령님, 전 지금 행복해요. 다리는 좀 불편하지만 교관으로 일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작년에 결혼도 했어요. 곧 아이도 태어나요. 민석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쁘죠? 제가 다친 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녀는 사진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표정을 지었고 민석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러니 이제 자책하지 마세요. 민석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석 씨는 일어서며 그녀를 향해 경례를 올렸어요. 한지은 중령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로 답했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중령님도 행복하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민석 씨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가며 손을 흔들었고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혼자 남은 그녀는 벤치에 다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용서해도 되는 걸까, 나 자신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김유나 선생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용기를 배웠어요. 선생님도 힘내세요. 그녀는 문자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3일 후 그녀는 민간 보안 컨설팅 회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지은 씨,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민준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고 그는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팀과 함께 일하시게 됐죠? 환영합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5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고 그들 모두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소개할게요. 한지은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강 변호사의 소개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지만 한 명의 젊은 남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강 변호사님, 실례지만 여성분이 보안 컨설턴트를 할 수 있나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최민호 대리, 그게 무슨 말이야? 강 변호사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최민호 대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현장 보안은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만큼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다른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최민호 대리를 바라봤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최민호 대리님,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직접 테스트해 보시죠. 그녀의 제안에 최민호 대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곧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요. 그럼 훈련장에서 봅시다. 30분 후 회사 지하 훈련장에 모두가 모였고 최민호 대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매트 위에 섰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상대를 제압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가 말했고 다른 직원들이 주변에 둘러섰어요. 그녀는 조용히 매트 위로 올라갔고 최민호 대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자한테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최민호 대리가 비웃으며 달려들었고 그의 주먹이 그녀를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유롭게 몸을 틀어 피했고 순식간에 그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최민호 대리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입을 떡 벌린 채 상황을 지켜봤고 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어떠세요, 최 대리? 그녀가 그를 놓아주며 조용히 물었고 최민호 대리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최민호 대리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났고 다른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한지은 선임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여직원이 감탄하며 다가왔고 다른 직원들도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고 훈련장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어요. 그때 훈련장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급히 들어왔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강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변호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VIP 경호 의뢰가 들어왔는데 오늘 저녁 행사에서 테러 위협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으로 바뀌었고 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VIP가 누군데? 재벌 2세 김태윤 회장님이에요. 오늘 저녁 자선 행사에 참석하시는데 협박 메시지를 받으셨대요. 직원이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고 화면에는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행사장에서 너를 응징하겠다. 강 변호사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누가 갈 수 있어?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지만 모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는 오늘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요. 저도 오후에 약속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대답에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고 그때 그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지은 선임, 첫날인데 괜찮겠어요? 네, 이런 일이라면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강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부탁합니다. 그녀는 훈련장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시작이야.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저녁 6시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호텔 행사장 입구에 서 있었고 VIP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은 선임님, 준비됐습니까? 이어폰을 통해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작게 대답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우아한 음악으로 가득했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사장 구석에 서서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했고 모든 출입구와 창문의 위치를 머릿속에 입력했어요. VIP 도착 12시 방향입니다.
이어폰을 통해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시선을 입구로 돌렸습니다. 김태윤 회장이 비서들과 함께 입장했고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한지은 선임 회장님께 근접 경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김태윤 회장 근처로 이동했고 그의 5m 반경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그 남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이 계속 출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심 가는 인물, 회장님 3시 방향 중년 남성. 그녀가 이어폰에 대고 작게 속삭였고 강 변호사가 즉각 반응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주시해 주세요. 중년 남성은 회장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화장실 방향으로 사라졌고 그녀는 그를 놓치지 않고 시선으로 쫓았습니다. 한지은 선임, 그 남성은 이번 행사 초대 명단에 없어요. 강 변호사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회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김태윤 회장에게 다가갔고 조용히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저와 함께 이동해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행사장 뒤편 VIP 대기실로 안내했고 2명의 경호원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회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기실 문을 나선 그녀는 다시 행사장으로 향했고 아까 그 중년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은 선임, 그 남성이 화장실에서 나와 행사장 뒤편으로 향하고 있어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고 그녀는 재빨리 뒤편 복도로 이동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중년 남성이 VIP 대기실 앞에 서 있었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멈추세요. 그녀가 날카롭게 외쳤고 남성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어요.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그녀가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고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켜. 난 김태윤을 만나러 왔어. 남성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몸을 낮춰 피했어요.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으악!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그녀는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어요. 경찰 부르세요. 그녀가 이어폰에 대고 외쳤고 곧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남성을 연행해 가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댔어요. 한지은 선임, 정말 대단해요. 강 변호사가 달려와 감탄하며 말했고 김태윤 회장도 대기실에서 나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프로예요.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경호는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행사장을 나서며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박성호 기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손님, TV 뉴스 봤어요?
당신 나왔더라고요. 기사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제가요? 응급 상황에서 테러범 제압한 민간 보안 컨설턴트라고 나왔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기사님과 한동안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벽에는 이달의 MVP 한지은 선임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지은 선임님, 커피 드세요. 최민호 대리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고 그는 이제 그녀를 가장 존경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최 대리. 그녀가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 강민준 변호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고 그의 뒤에는 낯익은 인물이 서 있었어요. 한지은 선임,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이정훈 조사관이 서 있었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회의실로 가시죠.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 조사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2년 전 블루 피닉스 작전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녀는 조사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팀원들이 전원 생존할 수 있었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고 그 안에는 작전 당시 조작된 정보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작전 지휘부의 부책임자가 적측과 내통하고 있었고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주먹을 쥐었고 2년간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관이 차분하게 대답했고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방부 장관 명의의 공식 사과문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조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지은 중령, 당신은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입니다.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로 답했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혹시 부대로 복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조사관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이 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은 선택입니다. 조사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어요. 조사관이 나간 후 그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고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를 비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모든 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녁 그녀는 집으로 가는 147번 버스에 올랐고 박성호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과찬이세요, 기사님.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버스 안에는 몇 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김유나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 지은 씨. 유나 선생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그녀는 유나 선생님 옆자리에 앉았어요. 유나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일 이후로 전 많이 변했어요. 유나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무서운 일이 생겨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지은 씨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유나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버스는 계속해서 달렸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성호 기사님이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런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게 내 새로운 삶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버스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고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그녀는 회사에서 보안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고 오늘은 여성 자기방어 클래스를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녀가 말하자 20명의 여성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중에는 김유나 선생님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세요. 그녀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고 참가자들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저처럼 힘이 약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힘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기술이거든요. 그녀는 직접 시범을 보여줬고 작은 힘으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참가자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그녀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자세를 교정해줬어요. 수업이 끝난 후 유나 선생님이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멋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유나 선생님도 정말 잘하셨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강민준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한지은 선임,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죠? 3개월 전 버스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제압했던 미군들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말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강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실 건가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만나겠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용산 미군 기지 앞 카페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지은 씨?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자 잭슨 밀러가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앉으세요. 그녀가 말하자 잭슨은 조심스럽게 앉았고 그의 두 동료도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잭슨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의 동료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 후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물론입니다. 약속할게요. 잭슨이 진지하게 대답했고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우리가 모은 돈이에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하고 싶은데 당신이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녀는 놀랐고 봉투를 열어보니 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꼭 전달하겠습니다. 잭슨과 동료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지은 씨, 당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녀는 혼자 카페에 남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고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녁 그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갔고 센터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지은 씨, 어서 오세요. 이거 전달하러 왔어요. 그녀가 봉투를 건넸고 센터장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받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센터를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박성호 기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손님, 오늘 뉴스 봤어요? 당신 이야기 또 나왔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사님, 모두 기사님 같은 좋은 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걸어갈 길이야.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고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회사의 수석 컨설턴트로 승진했고 여성 자기방어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방송국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날이었어요. 먼저 버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PD의 질문에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부당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군 경력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전 UDT 707 특임대 중령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2년 전 작전 중 동료가 다쳤고 그 책임을 지고 전역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속았던 거였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당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요. 1년 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서울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147번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호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버스 안에서 김윤아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은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제가 결혼해요. 정말요? 축하해요. 네, 꼭 와주세요. 줄에는 박성호 기사님이 서주시기로 했어요. 버스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가까워지자 박성호 기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손님 덕분에 전 과거의 실수가 우릴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도 기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리 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건넸어요.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짐을 전달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힘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용기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